1년에 280조를 불태운 이 무능의 대가 6,515조. 조때 나라 빚의 끝은 결국 정권의 파산.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와,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6,515조 나라 빚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부도 사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거대한 낭떠러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나라 빚 6,515조.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이재명이라서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단 1년 만에 280조 원이 폭증했다라는 겁니다. 280조. 이거 어디다 썼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 국민 5,100만 국민에게 1인당 560만 원씩 나눠주고도 남을 돈이다 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혈세가 1년 만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동호 주머니에 있을까? 윤호 주머니에 있을까? 아니면 애지중지한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바구니 물가 매달 치솟고요. 기름값 감당 불가 수준입니다. 잠시 하락했습니다. 2,000원대 찍다가 1,980원. 그게 반가워가지고 제가 또 주유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취업문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집값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올라 있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뒤에서 몰래 1년에 280조씩 빚잔치를 벌여왔다라는 거. 하루살이 인생도 아니고 참. 여기에 환율까지 사상 초유의 1,560원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400원대는 이미 뭐 빠이빠이 1,500원대 뉴 노멀 시대다라는 거죠. 자, 이 무능한 정권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저당 잡히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똑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독, 후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경제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이 이재명의 무능과 이 이재명의 실정을 이렇게 고발하는 채널들이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7월 7일 이후에는요. 정치 권력자들을 비판한다라는 이유로 입이 닫히고 재갈이 물려지고 그런 사전 검열, 자가 검열이 있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도 경고한 입틀막법이 7월 7일에 시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압박을 또 뚫어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 한 줄에 힘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침없는 진실의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따, 이 돈 참 대단한 돈이죠. 6,515억 아닙니다. 6,515조입니다. 조대의 빚을 내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빚이 어디로 갔을까? 이재명 정권의 출범 이후에 30조 5천억이라는 대형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민생 회복이다라는 민명 아래에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전국민 소비 쿠폰이 있었고요. 캐시백, 바우처 이런 것도 있었고 맞춤형 지원 이런 걸로 현금 뿌리기 했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 민생 회복 지원금에만 얼마 13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역 화폐니 선불 카드니 하면서 현금을 뿌려댔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뭐냐? 물가 폭등뿐이었죠. 자, 그리고요. 상생 소비 캐시백 2조 4천억,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5천억,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 살포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장 2조 8천억, 농어업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1조 8천억, 정권의 지지층을 관리하기 위한 선심성, 현금성 지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요. 정권이 선거 때마다 뿌려댄 매표용 현금 복지, 무분별한 선심형 정책. 자, 그리고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 이것으로 인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라진 돈들이 쌓이고 쌓여서 6,515조 원이라는 파국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이제 줄어들고 있죠. 세금을 낼 일할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지금 당장의 인기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희망을 빚으로 저당 잡히고 있는 겁니다. 에라이 퇴퇴퇴. 자, 설상가상으로 원하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아싸, 환율 보십시오. 1558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자, 환율이요, 장중 1558원을 돌파하면서 1560원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요, 경제 기초 체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신호죠.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경제 지표가 추락한다. 그러면 외국 자본은 대한민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로 갈아탈 수밖에 없죠. 안보를 해체해가지고 동맹국마저도 신뢰를 거두는 판에 경제까지 파탄이 나고 있다. 하하, 통제라. 대한민국을 누가 안전한 투자처로 보겠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국가 부채는요, 사상 최대입니다. 환율까지 폭등하고 있고 물가까지 폭등하고 있고 트리플 크라운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의 장바구니,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결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저 이거 하나만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DJDOC 이하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도 좀 되신 분이죠. 그런데 달러 1540원 때문에 걱정하는 글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나라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질이들이 많다. 환율 따지는 애들, 야, 환율하고 니네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잖아. 지갑에 1달러 2달러 꽂고 다니냐? 이러면서 조롱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달러도 없으면서 무슨 환율을 걱정하냐라는데, 이 사람 연세도 좀 있으신데 그리고 장사까지도 하시는 분인데 물가 상승해서 환율이 오르고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압박을 받을 텐데, 왜냐하면 원재료가 상승하니까. 그러면 원재료가 상승하면 장사가 이익이 줄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떨어질 거고 악순환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환율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먹고 살기 바빠봐봐, 나라 걱정하지 말라고, 네 걱정부터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데 그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건 아프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요, 17년 만에 달러 환율이요 1535원 돌파하고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 돈이요 똥 닦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위기다라는 겁니다. 수입 물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1,000원 하던 게 1,500원 합니다. 음식, 기름값, 전기, 부품 모든 게 오른다라는 거죠. 똑같은 것을요, 이 자동차를 수리를 하러 갔어요. 똑같은 부품을. 그런데 공인부터 뭐 자재까지 다 올랐더라고요. 그걸 합쳐보니까 꽤 금액이 크더라고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얘기하니까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달러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달러가 오르는데 니는 걱정하지 말고, 지갑에 달러 꽂힌 적도 없으니까 그냥 돈 쓰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이나 걱정해. 월급을 받아도요, 생활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뭘까? 회사 월급은 그대로입니다만 환율이 월급을 깎아 먹는 거죠. 2018년에요 최저시급이 7,530원 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최저시급이 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보면요 6.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달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제 기준에서 노동 가치는 오르지 않았는데 한국 돈만 무너졌다라는 거죠. 불과 6개월 전에요 137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558원입니다. 단 6개월 만에 15%가량 폭등했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요, 우리 통장에 뭐 1억이 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15% 하락한 겁니다. 그 말은 1,500만 원이 증발했다라는 거고, 내 돈이 1억이 아니라 1,500만 원 뺀 7,500만 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돈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똥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요 돈을 가지고 뭐 공예품 만들어서 막 팔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들고 있는 돈, 그 저축한 돈이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환율 1,400원일 때 뭐라고 했죠? 전 국민의 7% 재산이 사라졌다라고 했죠. 1,558원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15% 이상의 재산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야, 높아봤자 은행 이자가 연이자가 3%입니다. 6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15% 하락했다. 아, 통장에 돈 쌓아두면요 어떻게 된다? 똥값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요 이 환율 때문에 가만히 있는 돈이요 먼저 죽습니다. 고환율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 오르는 거 네 인생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나라 걱정하지 말고 네 주머니나 걱정해 라고 하는 이 분의, 이 연세 드신 분의 내용을 보면서 답답하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자, 주류 언론은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 엄청난 국가 부채 폭증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6,515조입니다. 조대 나라 빚이요 대한민국이 파산하고 있다라는 거,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적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려 가지고 주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을 폭증시켜 가지고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이재명 정권, 이거 보십시오. 지금 탄핵 청원 올라왔습니다. 26일 날 시작했는데요 30만 명이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빠르게 증가해야 되겠죠. 빚도 폭증시키는데 우리는 여기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이재명 탄핵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 유지다라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도박판에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게 누구냐?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무능과 방만 경영, 그리고 국가 미래를요 파괴하는 이 기막힌 빚잔치를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요 국가를 파산으로 이끄는 이 이재명을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1년에 280조를 불태운 이 무능의 대가 6,515조 조대 나라 빚의 끝은 결국 정권의 파산뿐이다 라는 거죠. 이재명 탄핵만이 답입니다. 탄핵 청원 많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